네, 어서오세요. 돋다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악성 나르시시스트와 연애를 해보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잘 알고 있죠. 그들과의 연애가 얼마나 지독하고 잔혹한지. 오늘의 주제는 이 악성 나르시시스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러브바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제 블로그에서도 이 러브바밍에 대한 글이 꾸준히 인기가 높더라고요. 그만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인지하고 판단해야 될지도 애매하고 또 해결 방법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특히 오늘의 주제 러브바밍은 이런 분들이 표적이 되기가 쉬워요. 자존감이 상당히 낮고 관계 의존도가 높거나 연애 경험이 너무 없어서 상대의 행동을 객관화시켜서 판단하기가 어렵거나 트라우마가 센 이별이나 이혼을 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 빠져 있거나 불완전 애착 유형이거나 애인에게 너무 목매는 스타일이거나 혹은 금사빠거나 등등 이런 분들이 러브바밍의 타겟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러브바밍이 뭐냐? 한글로 이야기하면 사랑 폭탄이죠. 폭탄을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폭탄을 맞아본 경험이 없죠.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폭포수를 맞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폭포수를 맞고 있듯이 어마어마한 압력의 사랑의 폭포수가 나에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폭포수를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 압력이 어마어마하니까요. 주변을 둘러볼 수가 없어요. 폭포수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주변 상황들을 바라보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와야지만 가능하죠. 이렇게 내가 다른 생각을 못하게끔 과하게 사랑받는 느낌을 주는 것, 이게 바로 러브바밍이에요. 예를 들면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서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초반부터 어마어마한 선물 공세를 한다던가, 또는 소개팅에서 만난 지 이제 1시간 됐는데 너는 내 운명이다, 너 같은 천사는 처음 본다, 우리 결혼까지 가자,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꺼낸다던가, 이런 것들도 다 러브바밍에 해당돼요. 누구나 꿈꿔왔었던 환상을 다 채워주는 것 같고 나의 경계심을 힘없이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러브바밍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저기요, 돋다 언니,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랑받는 느낌을 준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소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러브바밍은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이걸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고 애매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사랑받는 게 나쁜 거라고 의심해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내가 받고 있는 이 폭포수 같은 사랑이 정말 하늘이 허락한 나만 받고 있는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대개 처음 초반부터 어마어마한 압력으로 쏟아지는 이 폭포수와 같은 사랑은 그 목적이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바로 폭포수를 맞고 난 다음에 내 상태, 즉 러브바밍의 결과를 보면 되는 겁니다. 아까 폭포수를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다른 생각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큰 압력으로 쏟아지는 물을 가만히 멍하게 맞고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맞고 있는 것도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죠. 게다가 그 자리를 벗어나려면 내가 가만히 물을 맞고 있었던 상태에서 썼던 에너지보다도 더 크게, 더 많은 에너지와 힘을 몸에 주고 다리에 주고,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그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러브바밍도 똑같습니다. 러브바밍을 받게 되면 주변의 상황들을 바라볼 수가 없고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만 매몰되게 되죠. 내 주체적으로 내가 처한 상황이나 주변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고 인지하거나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면 이거는 러브바밍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국 뭐냐? 나는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러브바밍의 결과는 내가 상대에게 의지나 판단을 의존하게끔 만들고 점차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하나 둘씩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러브바밍은 로맨스 스캠, 경제적 사기, 성범죄, 폭행, 학대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객관적인 시각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인지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학대나 폭행에 굉장히 오랜 시간 노출된 피해자들 중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에게 행하는 학대나 폭행의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는 피해자들이 많아요. 바로 객관적인 시각과 판단, 인지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상황입니다. 러브바밍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객관적인 판단과 인지 능력을 더 많이 빼앗아 갑니다. 처음에 나에게 어마어마한 폭포수 같은 사랑을 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천사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 천사 같은 사람이 나에게 줬던 그 사랑을 보면 이 사람은 절대로 나에게 나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사랑, 건강한 관계는요, 절대로 맹목적이지 않아요. 내 자아, 내 시선, 내 판단, 내 인지를 잃어버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랑과 관계의 특징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상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의 자아가 올바르게 서고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러브바밍은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타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치만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요, 나에게 처음부터 쏟아지는 과한 이득, 과한 사랑,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러브바밍의 타깃이 돼도 금세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르시시스트의 타깃이 반복적으로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성 나르시한테 걸려서 지옥 같은 연애를 하고 죽기 직전에 빠져나왔는데 얼마 못 가서 또 비슷한 나르시한테 걸려서 또 똑같은 혹은 조금 더 다른 형태의 학대와 폭행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요, 아, 나의 인지나 판단력이 이미 내 스스로 이 자리를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상태구나. 그거를 빠르게 눈치채셔야 합니다. 그럼 눈치를 챘어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하냐. 첫 번째, 성격장애와 심리학에 대한 공부는 필수예요. 죽을 때까지 필수입니다. 두 번째, 오랜 시간 심리 상담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는지, 어떻게 해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지를 배우면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상담은 절대로 1, 2회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러브바밍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올게요.